안녕하세요. 푼수 그 자체인 제 시어머니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 저희 친정은 재생 관련 사업체를 꾸리고 계시는데요. 아버지가 대표이시고 작은아빠가 이사님 맡고 계세요. 아빠가 맨 땅에 헤딩해가며 25년 이끌어온 회사이고 몇 년 전에 회사 가치 70억 인정받았습니다. 처음엔 작은아빠랑 단둘이 시작한 사업이고 빚도 많이 졌었는데 밤낮으로 코피 흘려가며 일궈낸 회사세요. 덕분에 저도 하고 싶은 악기 원 없이 하며 좋은 대학 들어왔고 아버지 덕분에 개인 교습소도 차려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진로 찾아 예체능 계열로 들어온 저와는 다르게 제 친언니는 공부만 쭉 해온 모범생 타입이에요. 중견기업 입사해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던 언니가 형부의 바람으로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회사도 관두고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친정가족 모두 얼마나 언니를 걱정했는지 몰라요. 언니와 연락 안 되는 날이면 혹시라도 언니가 안 좋은 생각이라도 할까봐 친정엄마랑 저랑 참 많은 밤을 울었습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고 다시 재기한 언니였고 그런 언니가 저희 아빠 사업체에 관심을 가지는 걸 기회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랑 작은 아빠와 함께 언니를 데리고 다니며 경영 공부를 시켜주셨죠. 법적으로 올바르게 물려받게 하기 위해 아빠도 백방으로 노력해 알아보시는 중이었어요. 저 역시 그런 언니와 아빠를 온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어머니께서 아시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친언니가 이혼한 것도 흠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결혼할 때는 언니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는데 상견례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돈 처녀라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영이 언니 되시는 분은 이혼을 하셨다고 하던데 그럼 재혼 꼭 시키실 거죠? 형제 중에 자꾸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 있으면 그것도 참 골치잖아요. 그 말에 친정엄마가 발끈하셔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 했더니 시어머니가 민망한 듯 웃으며 자기가 말실수했다고 솔직하게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요. 파혼까진 아니어도 시어머니 자리 참 푼숙기 있다 생각은 했었고 안 그래도 시댁이 저희 친정보다 한참 돈도 없고 그래서 엄마가 제 결혼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오기부려 한 결혼이었어요. 남편이 성실하고 착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친정에서도 제 남편 하나 믿고 결혼시킨다며 신혼 빌라 1억 8천짜리 사주셨네요. 그걸로 재테크해서 지금의 아파트 들어와 살고 있는 거고요. 이사 가면서 친정에서 가전 가구 사라고 2천만 원 또 해주셨네요. 그러는 동안 시댁에서는 10,000원, 아니 1,000원 한 장 안 주셨고 오히려 저희들만 잘 먹고 잘 산다며 입을 삐쭉 내미시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럴 만도 한 게 남편의 남동생은 백수 10년 차였고 결혼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본 사람입니다. 제 앞에서는 여자들 전부 여우 같아서 싫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시동생도 하자가 많아 보여요. 학벌도 별로에 직업도 없으면서 맨날 이거 싫다 저거 싫다 툴툴대니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소개팅을 하더라도 꼭 여자한테 얻어먹으려 하더군요. 그래서 차이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자기 아들 알아봐주는 여자가 세상에 없다며 지나가는 모든 여자들을 속물이라고 욕할 정도입니다. 그런 어머님 밑에서 그나마 정상적으로 큰 제 남편이 신기할 정도예요. 여튼 도련님 역시 결혼 안 한 싱글 노총각이면서 제 친언니가 이혼한 돌싱인 걸 은근히 조롱하시더라고요. 너희 언니는 재혼 자리 안 알아보니? 나이도 그만큼 찼는데 하루라도 빨리 재혼해야지. 물론 흠이 생겨서 괜찮은 남자는 없겠다만
같은 돌싱으로 알아봐야지 뭐. 애 딸린 이혼남이나. 남자가 바람나서 이혼한 건데 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들겠어요? 저희 언니가 뭐가 아쉽다고 애 딸린 이혼남한테 굽혀 들어가면서까지 결혼을 해요, 어머님. 제가 퉁명스레 쏘아붙이자 어머님은 입을 빼쭉 내밀며 아무 말 안 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시동생은 결혼 안 하냐고 물어보면 큰 상처 건드리기라도 한 듯 노발대발 난리가 납니다. 자기 아들은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라나? 세상 모든 여자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속물이라 장가 일부러 안 보내는 거라고 목청 높여 얘기하시는데 옆에 사람이라도 있으면 창피해 죽을 지경이에요. 아버님도 뭐 피차 일반이시고요. 어머님처럼 말씀만 많이 안 하실 뿐이지 같은 생각 갖고 계십니다. 그런 시댁 가봤자 스트레스만 받고 저도 정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 시댁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경조사랑 명절에만 시댁 방문하지 그 외에는 잘 찾아뵙지 않아요. 그런 저를 어머님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요. 큰 신경은 안 쓰고 삽니다. 저도 바쁘고 그러니까 애타는 건 어머님 쪽이에요. 아무튼 그런 시댁인데 작년에 진짜 어이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친정이 지방에 있는데 마침 시댁 친척 결혼식이 저희 친정집 근처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시부모님, 시고모 내외분, 도련님까지 총출동해서 스타렉스 타고 결혼식에 갔어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이 멀리까지 오셨으니 차라도 대접하시겠다 하셔서 시갑분들 다 모시고 제 친정집에 갔습니다. 말이 대접이지 엄마는 제가 보고 싶으셔서 불편한 감수하고 다 부르신 거예요. 저희 친정은 전원주택이고 마당이 넓어요. 그날 마침 날씨도 너무 환상적이라 마당에서 다과를 했어요. 친정엄마가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기분 좋아진 시어머니가 저녁까지 먹고 가고 싶다고 해서 꽤 오랜 시간 친정에 머무르게 되었죠. 저희야 애들도 있고 또 친정이니 편했지만 시동생은 내내 불편한지 입이 대빨 나와서는 계속 자기 엄마한테 언제 집에 가냐고 재촉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받는 대접이라 집에 가기 싫으신지 대꾸도 안 하셨고요. 그때 저희 친정언니가 외출했다 돌아왔어요. 참고로 언니는 이혼 후 2년 정도 있다가 친정에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시고모님도 언니 이혼한 거 다 알고 계셔서 따로 설명할 일이 없어서 편했어요. 그렇게 언니는 인사 한번 꾸벅하고 일 처리할 게 있어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언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사부인, 지영이 언니는 정말 재혼 안 한답니까? 저렇게 젊은데 너무 아까워요. 좋은 자리 있으면 얼른 보내세요. 다 자기가 좋아야 시집을 가든 뭘 하든 하죠. 지금은 남자 생각도 없고 그냥 일만 열심히 배우는 중이랍니다. 일이요? 여자가 일 많이 해서 뭐합니까? 그저 시집 잘 가면 그만이지요. 그 말에 친정엄마는 기분이 상한 듯 요즘 여자 남자 가릴 게 뭐가 있냐며 저를 가리키더니 우리 둘째 딸도 남편 못지않게 아니 더 잘 벌고 잘 살고 있지 않나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빈정이 상한 듯 보이더라고요. 제 월급이 더 많은 건 사실이긴 했거든요. 어머님은 그걸 너무 자존심 상해 하셨지만요. 그렇게 두 분의 신경전이 시작되었어요. 어머님은 그래도 여자 혼자 사는 건 안 된다. 빨리 재혼시켜라. 애 딸린 이혼남이라도 일단 소개부터 받고 봐야 한다며 선 넘은 발언을 하기 시작하셨고 듣다 못해 시고모 부부께서 그만 좀 하라며 시어머니 허벅지를 꼬집을 정도였습니다. 친정엄마도 기가 막혀서 얼굴이 새빨개지셨고 알아서 할 테니 그 부분을 말씀하지 마시라고 단호하게 나오셨어요. 좋은 마음으로 초대한 자리인데 시어머니 망언 때문에 또 분위기만 나빠졌죠. 그러다 시고모님이 분위기 환기한다고 제 언니 야무져 보인다, 일도 잘하겠다,
칭찬을 하셨어요. 그 말에 엄마가 웃으며 요즘 아빠 회사 물려받는다고 일 배우느라 바쁘다고 한마디 하셨지요. 그 말에 시어머니 눈이 휘둥그레해지며 지영이 언니가 사돈댁 회사를 물려받는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딸이잖아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엄마가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냐며 물려받을 뜻이 있는 자식한테 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아무리 그래도 남편도 없는 딸한테 주면 어떻게 하냐며 호들갑을 떨더군요. 요즘 딸이고 아들이고 똑같다지만 그래도 다 사위 물려줍디다. 회사가 작지도 않다고 들었는데 그걸 여자가 어떻게 경영을 합니까? 차라리 빨리 재혼을 시켜서 새 사위한테 주는 것이. 재혼 얘기 좀 그만하시죠, 사부인. 다 제 딸이 알아서 한다 안 했습니까? 엄마가 듣다 못해 발끈하자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좀만 더 있으면 싸움 날 것 같아 그냥 저녁은 안 먹고 가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눈치도 없이 더 있다 가자고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계시더군요. 그러더니 저희 아빠 회사 얘기를 하며 바깥사돈께서 고생 많이 하며 세운 회사라 들었습니다. 어찌나 훌륭하신지요. 그런데 여자 혼자 운영하기 너무 힘들겠어요. 지영이네 언니 말고는 다른 대책이 없답니까? 라고 하길래 엄마가 우리 큰딸이 얼마나 야무지고 똑똑한데요. 그리고 당장 물려주겠다는 건 아니고 10년은 넘게 걸릴 일입니다. 지금은 배우고 있고 또 물려받을지 아니면 같은 회사를 하나 더 세울지 의논 중이에요. 라고 하셨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직 정한 게 아니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사위가 버젓이 있는데 저랑 상의도 안 하고 지영이네 언니를 준다는 게 저는 좀... 라고 하더군요. 예? 제가 왜 사부인과 상의를 해야 하지요? 저희 가족 일인데요. 좀 황당하네요, 사부인.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큰 사업은 다 사위 물려준다고. 세상이 아직 그래요. 저도 귀가 있고 눈이 있어 다 알지요. 그 말에 시고모님도 화를 내며 왜 자꾸 남의 집 일에 입을 대냐고 한 소리 하자 시어머니가 아니 무슨 남의 집 일이에요. 우리 아들 일인데. 그리고 이건 지분 문제도 있어서 똑바로 해야 한다고요. 라고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엄마가 입을 떡 벌린 채 어이없어 하자 시어머니는 정 그러면 우리 작은 아들한테도 기회를 주시는 게 어때요? 우리 작은 아들이 지금은 회사를 안 다니지만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굉장히 인정받던 인재라고요. 자격증도 많이 따놨고 애가 참 똑똑해요. 어차피 회사라는 게 다 가족끼리 해야 서로 믿음도 가고 그러는 거죠. 어차피 우리 큰아들도 장인 사업 나중에 물려받을지도 모르는데 작은 애가 먼저 들어가서 길도 닦아놓으면 좋죠.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모두가 눈이 둥그레져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간신히 입을 때요.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빠 회사에 도련님을 넣자고요? 세상에 그런 해괴망측한 일이 어딨어요? 라고 하자 어머님은 그게 왜 말도 안 되는 일이냐면서 시장 가보면 상인들이 다들 사돈의 팔촌까지 다 이어져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일동 모두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 얼굴이 토마토처럼 새빨개져서는 왜 웃냐고 화를 내셨죠. 네? 어머님, 시장이랑 저희 친정회사랑 어떻게 비교를 하세요? 그리고 저희 회사 신입사원 아무나 안 받아요. 다들 스펙 얼마나 좋은데요. 사정이 있어 서울로 못 간 사람들 수두룩해요. 도련님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백수기간도 10년이 다 되어가고 경력도 없는데 백으로도 못 들어와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멀찍이 듣던 도련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고 어머님도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화를 내시길래 제가
어머님도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는 솔직하게 이야기한 게 죄냐고 하셨잖아요.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뿐인데요. 라고 했죠. 시어머니나 시동생이 조금이라도 착했으면 이렇게까지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평소에 하던 짓이 있어서 그런지 더 꼽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지 않았나요? 무슨 우리 친정회사 경영권에까지 입을 대는지. 게다가 자격 한참 미달되는 시동생이랑 우리 언니랑 비교가 되나요? 언니가 회사 물려받는다는데 어머님이 뭔데 걱정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무튼 제가 한마디 하자 친정엄마는 그제야 속이 시원하다는 듯 찬물을 들이키시더군요. 시어머니는 내내 꿍에 있다가 이제 일어나야겠다며 자리를 정리하셨고요. 그렇게 집에 오는 내내 어머님과 도련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찔끔 눈물까지 흘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모른 채 했습니다. 도련님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긴 했지만 다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은 한동안 시댁도 오지 마라 하시고 제 전화도 안 받으셨습니다. 제가 굳이 사과드리며 어머님 기분을 풀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던 건 어머님이고 저는 참다 한마디 한 거잖아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일이 있어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말도 잘 안 거시더라고요. 화난 게 온몸으로 느껴져 저도 굳이 말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색해진 지 1년이 넘었어요. 솔직히 훨씬 좋네요. 어머님은 제가 편해지니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며 속을 긁어 놓으셨는데 차라리 아무 말 안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시동생도 저 보면 기분 나쁜지 자리 피하더라고요. 오히려 좋아요. 제 앞에서 저 들으라는 듯이 한국 여자들은 다 가식이네, 속물이네 욕하던 거 듣기 싫었거든요. 저희 애들한테도 세뇌시키려 드는 거 제가 화를 내며 중재시킨 적이 있는데 차라리 삼촌이 없는 게 나아요. 명절 때 제가 시부모님께 봉투 드리면 어슬렁거리며 자기는 용돈 없냐고 너스레 떨던 것도 너무 짜증났거든요. 작은 아빠라면서 우리 애들 태어나도 내복 한 장 안 사주던 인간이니까요. 앞으로도 시댁은 자주 안 갈 거지만 더 안 가도 되는 이유가 생겨서 좋네요.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제 언니 얘기 한 번만 더 꺼내면 어머님 둘째 아들 갱생시키는 게 더 시급하니 분수를 아시라고 제대로 말하려고요.